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오디오북을 읽었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내용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집일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무대가 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인공은 누가 있었나요? 먼저 이 글을 이끌어가고 있는 오키라는 꼬마아이가 있고요.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부수적인 인물인데요. 외삼촌 정도가 있죠. 삼촌이 2명이 나오는데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삼촌은 막내 외삼촌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손님, 사랑채에 하숙을 하게 되는 아저씨 손님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인물의 우리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우리가 오디오북을 통해 다 들었기 때문에 정리 차원이어서 인물의 캐릭터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키는요 6살 나이고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입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한창 순수할 나이죠. 순수한 반면에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그림으로 낯빛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딴소리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어른스러운 구석도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요, 사랑방에 살게 된 아저씨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진행해가고 있는 서술자가 바로 이 아이라는 점입니다. 자, 시점을 연이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이 글을 이끌어가고 있는 진행자,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내다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 안에 등장하고 있으면 1인칭,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3인칭이라고 했는데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는 이 스토리 안에 내부에 있으니까 일단은 1인칭 시점이 해당이 되겠죠. 1인칭 시점이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가 스토리 안에 등장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사건에는 같이 관여하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관찰한 내 주변의 인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돼요. 자, 사랑하는 손님과 어머니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1인칭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서술자가 6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진행을 다 안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 아저씨 간에 오고 가는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순수하게 그냥 바라만 볼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저씨가 굉장히 누가 들을까봐 무안해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오키는 아저씨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저씨 사이에 이루어진 이 미묘한 애정 행각을 오키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이 1인칭 관찰자를 어린아이로 내세웠을 때는 이 순수함이 굉장히 부각된다. 그래서 아마도 자칫 아저씨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순수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서술자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순수하고 조금 애달프고 이러한 기능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 볼게요. 어머니는요, 금년 24살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부입니다. 과부가 뭔지 모르지만 과부딸 하니까 과부딸인 줄 알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자, 남편과 일찍 사별하죠. 자, 남편과
사별. 여러분, 사별이라는 것은 이혼과는 좀 다르죠.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 세상을 떠나서 이별하게 된 것을 사별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약간 전통적인 어머니 상이에요. 어머니 이미지를 풍기고 있죠. 전통적인 어머니 상이란 뭐냐면, 지금의 어머니들은 조금 자기 인생을 우선시 생각하고 이럴 줄 아는데, 과거의 어머니들은 유교 사회적인 이 뿌리 깊은 이 전통 문화 때문에 엄마라면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적이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이러한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저씨와의 로맨스를 꿈꾸지 못하는 거죠. 내 자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조금 있어요, 유산이. 근데 그것으로는 만남 부식을 삼을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에 바느질감을 가져다가 일을 하고 그곳을 이제 오키가 좋아하는 부식을 사줄 수 있는 정도 형편이고, 나중에는 오빠, 오라버니의 소개로 아저씨를 이제 자기네 집 사랑방에 하숙을 하게 되면서, 하숙을 치면 하숙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생활 형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은 같이 이제 여자들만 살고 있으니까 아마 보호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도 근처 마을에 사시고 삼촌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아저씨가 우리 집을 하숙하러 오게 됩니다. 자, 이 아저씨는요, 이제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 인물은 오키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친구, 그리고 이 집으로 소개시켜준 큰 외삼촌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키의 아버지가 교사였던 것처럼 이 아저씨도 우리 동네에 교사로 부임해서 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오키 아버지와 아저씨랑. 그런데 이 동네에 딱히 하숙을 할 곳이 없어서 이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달걀을 좋아하죠. 실제로 이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키가 아저씨 뭐 제일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기는 달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도 그다음부터는 달걀을 좋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걀을 계속 아저씨 방에 넣어드리게 돼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머니와 오키와의 관계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키도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는 굉장히 헌신적이죠.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오키 하나만은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남편을 아직도 잊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액자. 외할머니는 오시면 싫어해요. 왜냐면 엄마가 이걸 보고 너무 슬퍼할까봐.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이렇게 장롱에다 깊숙이 숨겨놓았던 이 옷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 장면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주셨다는 이 풍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이 풍금. 이런 걸 통해서 이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 다 나시나요?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자, 아저씨와 오키 관계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죠. 사랑이 싹 트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저씨가 오키를 굉장히 귀여워하죠. 그런데 그냥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예쁜 머리 누가 따줬을까? 엄마가 따줬을까? 너 잠잘 때 누구랑 자나? 엄마랑 자나? 오키를 굉장히 예뻐하기도 하지만 오키를 통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나 엄마에 대한 어떤 이런 손길을 조금 느끼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네요.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좀 지저분한 듯해서. 자, 그래서 굉장히 둘은 우호적인 관계이다. 또 하나 있잖아요. 자, 오키는 아저씨 방에 가서 아저씨가 맨날 귀여워해주고 그러니까 좋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달걀도 맨날 주고, 그리고 오키는 아빠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키는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꿈꿔보기도 해요. 자, 반면에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둘 간에도요, 사실은 사랑이 있죠. 누가 봐도 지금 서로 간에 마음의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갈등하게 됩니다. 반대적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지만 뭐예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갈등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에는 여성이 재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좋아는 하지만 섣불리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갈등 사이에 놓여 있다. 어떤 제도적인 제약. 그러니까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2번 결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둘 간에 내외한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었어요? 먼저 외삼촌이 항상 아저씨한테 밥상을 물리러 가면은 누굴 치워요. 가져다 주고 가지고 오는 인물이 아줌마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남동생을 시키죠. 그래서 이 남동생은 항상 밥때가 되면 어디를 놀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밥상을 들여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철없이 이제 이야기하죠. 아니, 누나가 좀 직접 갖다 주쇼. 요즘 세상에 내외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당에 앉았는데요. 서로 남좌석과 여좌석이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 있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 적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은요, 배경이 된 때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에 아주 유교적인, 그래서 남녀가 유별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는 때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어 있는 시대였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이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은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짜자잔, 어머니와 아저씨가 끝내 결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사회적 갈등이죠. 뭐예요? 갈등 원인은 외적인 갈등인데요.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물과 둘은 이미 너무 좋아해요. 사회, 제도 이런 거의 갈등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소설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소설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쵸, 사랑 손님과 우리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이 이 소설의 줄거리가 되겠네요. 둘이 좋아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죠. 어때요?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뭘 보냈어요? 쪽지. 그 쪽지를 보고 나서 엄마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막 풍금을 타면서 울고, 그 다음에 오키가 중간에 깨어났는데 오키를 부여잡으면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다가 너 하나면 그뿐이야 라고 이렇게 내적인 갈등을 막 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어머니도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날 반응을 보건대 아저씨가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저씨께 오키를 통해서 뭘 전달합니까? 아저씨가 원래 아저씨 것이라고 하면서 돌려준 손수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받아보자마자 파르르 정지된 듯이 하다가 머지않아서 짐을 챙겨서 떠나가는 장면이 있죠. 어머니가요,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던 장면이 여러 군데 포착이 돼요. 소재가 있죠. 일단 한번 볼게요.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했다는 거. 자, 어머니가요, 오키가 장난으로 유치원에서 가지고 온 꽃을 가지고 왔다 훔쳤다 그러면 혼날까봐 아저씨가 그냥 줬어 라고 했는데 기겁이 됐죠. 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그 꽃을 내다 버릴 줄 알았는데 고이 접어서 말랐을 때는 책가피 사이에 끼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저씨가
떠났을 때는 같이 내다 버리죠. 쪽지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엄마가 달걀을 아저씨가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죠. 오키를 통해서 그 달걀을 매일 준비해 주고요. 아저씨와 오키가 놀러 갈 때면 오키의 온 매무새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가면 믿게 가면 아저씨가 흉봐.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네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아저씨를 충분히 사랑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오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는 너 하나면 그뿐이야. 오키는 원래 아빠가 있는데 또 아빠를 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 이게 사회적인 관습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이 주제, 소설에서 드러나는 주요 갈등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조금 정리되셨나요?